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월토이, 너무 좀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죠. 이 월토이 분갈이를 하면서 키우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육이가 아니에요. 이 월토이가. 저는 그 표면에 털 달린 다육이가 전체적으로 저는 별로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요런 스타일의 다육이가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야, 얘 진짜 벨벳처럼 이렇게 털이 달려갖고 어쩜 이렇게 귀엽냐, 너무 귀엽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웅동자금은 진짜 그렇게 귀여운데 이 월토이는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다육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다육이들은 크게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 심어놓고 내나 그냥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분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들어온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월토이가요, 얘의 학명이 칼랑코의 토멘토사예요. 자, 칼랑코에, 얘는 칼랑코의 쏙 다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느낀 게, 나는 칼랑코의 쏙 다육이를 쏙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랑 좀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칼랑코의 쏙 다육이의 어떤 특징이 요 잎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클론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잎이 이렇게 그 풀이를 줬다고 해야 되나요? 움푹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얘도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얘가 털이 달려 있으니까 얘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서 얘는 코딜레돈 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칼랑코의 쏙 다육이였습니다. 칼랑코의 쏙 다육이. 그래서 얘는 칼랑코의 쏙 다육이처럼 대해줬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박하게 키운 거죠. 약간 분갈이를 해가지고 살짝 큰 데다가 옮겨줄 건데, 저는 너무 많이 큰 데다가 옮겨주고 싶은 마음은 물건만큼도 없고요. 여전히 조그맣게 컸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조그맣게 가둬놓고 크게 못 키우게 하는 것도 이 식물한테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돼서, 제가 요즘에는 조금 이제 큰 데다가 심어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키우기를 합니다. 얘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바로 이거 배수를 그대로 제가 쓰고요. 진짜 큰 데로 가죠. 너무 큰 데로 해주나? 너무 큰 데로 가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이 칼랑코의 쏙 다육이하고 제가 코틸레돈 중에 일부는 약간 상토 성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물을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상토 성분을 약간 좀 더 많이 해서, 제가 물을 자주 못 주기 때문에 한 번 준 물을 좀 천천히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방울복랑도 약간 상토 성분 많이 했거든요. 요런 키우기, 요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환경, 자신의 물주기 스타일을 딱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하셔야 조금 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 자주 안 주시는 분들은 사실 토분 같은 데다 심으실 필요도 없어요. 다육이는 뭐 관엽이야 막 2, 3일에 한 번씩 뭐 물을 주니까 배수가 빠르고 빨리 말라야 하는 토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다육식물한테 토분은 썩 그렇게 꼭 짝꿍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화분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물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토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다육이한테는 썩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굳이 다육이가 꼭 토분하고 짝꿍이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토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색감이라든가 디자인에서 그냥 통일감이 있으니까 들쭉날쭉하지 않고 좋아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솔직히 뭐 다육이한테 꼭 이 토분이 관엽처럼 막 건강하고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아니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분갈이 뚝딱 했죠. 그리고 목대를 그냥 훅 묻어버렸습니다. 목대를 훅 묻고, 원래는
한번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적심이랑 그 다음에 그 잎꽂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적심을 하면 너무 못생겨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월토이, 흑토이 이런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한 우리나라의 이름은 얘 이름은 칼랑코의 토멘토사입니다. 이 칼랑코의 토멘토사 여러분께는 월토이라고 많이 익숙해진 이 다육은 돌나물과에 있고요. 관리 정도는 아주 쉽고 관리 요구는 잘 견딘다고 하는데 이거는 환경 변화에 잘 버틴다. 약간 그늘진 곳에 가도 얘가 잘 버틴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생장은 봄, 여름, 가을에 성장하고 겨울에 휴면합니다. 생장 속도는 얘가 칼랑코이기 때문에 사실 빨라요. 그런데 제가 못 크게 이렇게 이제 작게 물도 아껴서 이제 이렇게 키운 거죠.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35도. 나름 좀 온도가 높죠. 칼랑코에는 여름에도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생육 온도가 약간 높아요. 최저 온도는 5도씨입니다. 이렇게 털이 봉송봉송 있으니까 굉장히 추위에 잘 건들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 봐요. 최저 온도가 5도고요. 광 요구도는 충분한 햇빛을 요구합니다. 요런 털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엄청난 햇빛을 나한테 쬐줘도 나는 요 작고 미세한 털로 그늘을 만들고 해서 난 잘 버틸 수 있어. 사실은 그렇게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어떡해요? 햇볕이 부족하네요. 물주기는 한 달에 2번 정도 흠뻑 관수를 하시면 됩니다. 화분이 젖었을 때 조라가 아니라 한 달에 2번 흠뻑 관수를 해라라는 거는 얘는 그러니까 속은 칼랑코의 속이지만 약간 다른 이제 그런 다른 다육하고 비슷하게 한 달에 2번 정도 관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장마철과 겨울에는 물 조절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절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식은 줄기꽂이와 잎꽂이로 가능하고요. 특별관리 정보로는 잎에 물이 닿지 않게 관수해주세요. 이 잎에 물이 닿으면 안 되나 봐요. 아무래도 미세한 털이 있다 보니까 물이 한번 닿으면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릴 것 같긴 해요. 이 털의 목적이 사실은 수분 증발을 막고 기공이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슬 같은 거를 붙잡아 갖고 얘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털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털에는 엔간해서는 관수하는 물은 닿지 않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칼랑코의 원산지가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식물 분류는 돌나물과 칼랑코이 속에 속합니다. 형태 분류는 로제트형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 털만 싹 다 빼놓으면은 그 오팔리나 좀 길쭉하게 생긴 애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로제트야, 나무처럼 자라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태 분류로는 로제트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꽃은 개화기가 일정하지 않고요. 연녹색이 꽃이 핀다고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뿌리 형태는 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 설명을 별도로 하자면 원산지는 마다가스카르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열대아프리카, 열대 아메리카 등 열대권에 분포하고 있고요. 100여 종이 알려져 있어요. 칼랑코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다육질의 반관목 혹은 관목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좋지만 추위에 약하므로 온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재배의 경우에는 물을 전혀 주지 않고 월동시키고 꽃은 겨울에 피는 종 외에는 부정기적으로 핀다라고 해요. 이 칼랑코의 요 속이 꽃이 부정기적으로 핀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꽃이 딱 어느 계절에 피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특히 요 칼랑코의 요 토멘토사 설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꽃이 언제 피는지 모른다. 그리고 실내에서 재배했을 때 꽃 피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기부에서부터 가지를 치고요. 높이가 50cm 정도. 50cm면 굉장히 크죠. 잎은 상당히 다육질이고요. 엄청 통통합니다. 원형으로 긴 편으로 길이가 7cm, 폭이 2cm요. 택도 없죠. 제 거는 아가아가합니다. 줄기와 잎은 조밀한 백모 형태의 펠트로 덮여 있으며 잎 가장자리는 톱니바퀴 모양이 있다. 맞아요. 이게 칼랑코의 속이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얘는 또 뭐가 있어요?
갈색점. 이거 꼭 진짜 강아지가 딱 생각나는 그런 색감을 갖고 있어요. 이 칼랑코의 토멘토사 분갈이 용토는 모래, 마사토, 난석 비율이 높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칼랑코에 속으로 분류되는 이 월토이, 이 토멘토사, 다육식물을 이용한 염색 방법, 그러니까 다육식물을 이용한 염색 방법에서 푸르이노사,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게 그러니까 발견된 게 5종이 있는데 이 중에 염색에 적합한 식물로 요게 선발이 됐대요. 아니 왜 그 염색하는데 이 예쁜 이 비싼 다육이를 갖고 염색을 하냐고요. 칼랑코에 속은 전 세계에 125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된다고 합니다. 이제 영명으로는 판다베어 플랜트라고 해갖고 판다 플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판다곰의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리고 푸시 플랜트, 푸시 이어스 해가지고 고양이 귀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내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쉽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거의 밖을 못 나갔고요. 베란다 안에서만 컸어요. 아마 물 주기를 박하게 해가지고 얘가 웃자라지 않고 그나마 요 정도로 좀 버텨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 다육이 이렇게 예뻐하지 않을 거면서 왜 샀는데 라고 하면 사실 이 다육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주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아마 친정아버지가 사면서 제 거라고 키워보라고 준 게 요거하고 만손초예요. 저희 아빠는 진짜 칼랑코에 좋아하시나 봐요. 만손초 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도 키워봐 라고 이제 사주신 게 요거랑 만손초였어요. 이제 아까는 이거를 트리첨이라고 부른대요. 요 털을 이게 그냥 털 하면 될 텐데 트리첨이라고 부르는 작은 털 때문에 벨벳처럼 보이고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것은 식물이 빛을 차단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털들이 있는 거예요. 광 요구도는 보통 7에서 8시간 정도 밝은 빛, 부분 빛, 그러니까 양지, 반양지 이렇게 이제 그런 빛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제 베란다에서는 뭐 음지는 아니죠. 밝은 음지 요 정도 이제 그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 제 베란다 환경은. 흙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잘 배수가 잘 되도록 다공질에 이제 다공성의 그런 흙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잘 키울 때도 햇볕은 항상 일정한 방향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물론 계절이 지나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화분을 며칠 단위로 살짝 돌려주면서 키우셔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물주기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름에는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관수를 해라. 근데 사실 봄 가을에 이제 그렇게 관수를 좀 많이 해주는 건 성장기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3, 4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제 관수를 하시면 되고 한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물을 아껴가면서 관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잎꽂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심하고 이제 잎꽂이 하고요. 이게 독성은 그 개랑 고양이한테 유독하대 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하고 개하고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다육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햇볕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햇볕에 바로 딱 놓으면 얘네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육이가 내가 구매해온 화원에서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서 오랫동안 키워져 있다면 우리 집에 와서도 바로 괜찮죠. 그렇지만 얘가 하우스에서만 이렇게 하우스 차광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하우스에서 크던 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바로 베란다 거리다 밖에 내놓거나 햇볕 쨍쨍 내리쬐는 곳에 놔두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면 되고요. 얘가 46cm까지 성장을 하지만 화분 크기에 따라서 크기 성장이 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분갈이는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 하시는데요. 분갈이 시기는 봄과 초여름 사이, 지금 초여름이니까 지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보다는 보통 해외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다육이 키우기 정보는요, 봄에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을 분갈이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봄에 분갈이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봄 분갈이를 조금 싫어하는 이유는 곧 여름이 닥치고 장마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장마가 동남아시아가 아닌 이상은 뭐 우리처럼 비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봄 분갈이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비료 주기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다육식물은 비료에 굉장히 우리가 인색합니다. 없어도 된다 생각하죠. 워낙에 작은 화분에 작게 키우지 얘네들이 뭐 사계절 성장하는 식물이 아니고 그 노지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 화분 딱 요 안에서 여기에 맞게 진짜 여기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옮겨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죠. 그래서 비료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지만은 어쨌건 비료를 시비를 한다고 하면은 여름과 봄에 이렇게 2달에 한 번 정도 주되 겨울에는 주지 않고 그렇게 키우시면 된다고 합니다. 뭐 잎꽂이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 말려갖고 흙에 올려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또 잘 큰다고 해요. 이 해외 채널에서 제공하는 얘 성장 온도가 15도에서 23도예요. 우리는 35도까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키우기 정보에서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내한 온도를 5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 채널에서는 내한 온도를 1.5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지역이 덥다면 관수로 조금 더 자주 하라고 하고요. 꽃 피우기는 실내에서 자라는 토이는 꽃이 피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 토이는 자라기도 바쁜데 꽃대 올릴 생각도 못합니다. 병충해 정보로는 무름병이 잘 올 수 있고요. 깍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옷자라면 햇볕을 조금 더 많이 받도록 하거나 적심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영 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랫잎으로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랫잎을 떼어내지는 말라라고 하는 정보가 이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공하는 정보들은 다 이제 좀 다육이를 키워보면 너는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키우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다육이 우리가 보통 월토이라고 부르는 팔랑코의 토마토사 분갈이를 하고 키우기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